2020년 7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산책을 좀 나왔습니다. 도심 속에 이 숲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리 오면은 한 10분 정도면은 우리 대신동에서 10분 정도 이리 오면은 도심 속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저 달은 웃으리.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한다. 그 가사가, 노래 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 검은 장검이라는 노래인데 196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그거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한다는 그 가사가 아침에 이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래를 잠시 불러봤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이 가사가 생각나니까 또 이제 유명한 그 보왕산매론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를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이런 말도 또 같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서 이것을 막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말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주로 이제 관심 깊게 듣는 것이 김정민 박사님의 그 공자광 그 이야기죠. 거기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시간이 기니까 그걸 짤막짤막하게 잘라가지고 그 3시간 같으면은 18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분짜리를 9개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분짜리 동영상을 9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3시간짜리를 다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는 어리지. 아니, 이제 20대, 10대, 20대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지만은 또 내가 이제 65세니까 내 나이로 봤을 때는 한참 어린 애는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장가를 갔었지만은 어린 애라 그러면 그분한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또 어린 애처럼 보이기도 하지. 48이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애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린 애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이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늘 이거 이제 상속세 폐지를 주장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허경영 총재님을 그분이 가서 만나 배웠어요. 배웠는데 만나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 배웠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뒤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부르는 호칭이
허경영 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경로를 하고 말이야. 굉장히 분개하고 말이야. 막 그 분개하면 욕이 오잖아요. 임마 이거 야 이 자식이 이게 뭐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그 예의를 지켜야지 임마. 니 임마 너가 임마 부모님한테 가서 임마 자식아 임마 그 뭐 씨라 무슨 씨라 그러나 말이야. 부모님 이름 앞에다가 씨를 붙이느냐고. 그걸 굉장히 화가 났다고. 화가 나서 막 옆에 있어서 막 깃방배한테 쎄르고 싶었는데 뭐 그러지는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분개해가지고 말이야.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은 말이야. 알아가지고 직접 가서 배웠던 사람이 그렇게 허경영 씨가 뭐냐고. 총재님 이렇게 한다든지 모르면은 허경영 총재님 나이가 얼마나 많이야 말이야. 어? 내보고도 17살 차이 나지만은 총재님에 비해서는 뭐 아마 24살 차이 내잖아. 24살 차이. 24살 차이나 이 적은 놈이 말이야. 허경영 씨라고 부르면 되겠느냐고. 그 지적 자만이 있다고. 아는 건 많은 건 확실한데 뭐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많은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이 있거든. 이러면 안 돼 임마. 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 동영상을 거의 안 봤거든. 괘씸해가지고 안 봤는데 이제 그 현재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를 쭉 보니까 말이야. 그부 뭐 김정민 박사가 이제 그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듣고 있지. 말이 좀 길었는데 막 그래 하면서 또 이해를 한다고.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그 국내외에서 석학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뭐 대가리에 먹물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박찬종 씨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이가 그 장기표 씨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장기표 씨 이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못 알아보고 또 박찬종 씨도 그분도 그 상당히 그 82인가 그래요. 그 장기표 선생님은 이제 77이고 77이죠. 76인가? 76. 76이고 박찬종 선생님은 이제 82이고 그래요. 한국 나이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또 이제 정치적인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내가 너무 이제 그 김정민 박사님이 이제 그 찾아갔다는 데 대해서 좀 기대를 걸었다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허경영 씨라 부른 데서 격분을 해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좀 그랬는데 뭐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장기표 선생님이나 박찬종 변호사님이나 뭐 그분들도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는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래서 좀 넓게 생각을 하고 다시 미워도 어떻게 다시 한번 미워도 그 김정민 박사님의 이제 어떤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새로운 많은 그 지식을 정보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뭐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 스피커 슈라고 하시는 분이 또 이제 아주 내용을 알차게 좋은 것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뜸해서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까발리니까 그게 저기 뭐야 N번방 사건으로 해가지고 김정민 박사님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N번방 사건이 북한 그 저기 마약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실을 밝히니까 그것은 이제 곤란하니까 그것을 동영상을 강제 삭제를 할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강제 삭제 당했고 스피커 슈라고 하는 분도 강제 삭제 당한 게 하나 있고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방송을 바로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두 분의 말씀을 요즘 내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근본이죠. 그러면서 어제 무슨 어제 토요 강연에서도 어떤 것도 이번에 그 어떤 토요 강연 하기 전에 어떤 기자하고 무슨 기자더라 뭐 하여튼 기자하고 무슨 대담을 하는데 뭐 이번에 그 총선에 출마하신 그 분 중에 뭐 이렇게
죄를 좀 지은 분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명이 이제 제명 가운데도 말이야. 그 뭐 여러 개 제명이 있잖아요. 그 우리 보면은 그 강간을 가지고 또 보니까 그 언어로 그 물총이라 그러더라고. 참, 내가 그런 저 들었는데 물총 하니까 뭐냐니까 강간은 물총이라 그러더라고. 뭐 그 제명이 여러 개 있죠. 사기범도 있고 말이야. 또 자기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데 절도도 있고. 또 뭐 폭력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폭행을 두드려 패가지고 뭐 죽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찔러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고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명이 있는데, 그런 제명을 가진 분들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내가 많이 있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아도 아직 때가 안 되면은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있고. 그 김정민 박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면은 뭐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입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밝힐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기 누설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역시 뭐 그런 차원에서 할 말은 많아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참고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러 번 밝혔지만은 1948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이제 뭐라 그러는가, 선출이 되었죠. 되었으면은 뭐 이 금년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에서 한 300명이 나왔고, 그 전에는 그 300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의원수가 조금씩 늘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총 그 의원님 수를 이렇게 합하면은 한 5,000명은 안 되겠나 이렇게 봐요. 정확한 뭐 크게 보면 뭐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 해서 뭐 조사하면 바로 나오겠지만은 그 5,000명 가운데 참 5,000명 그 뭐 다 끌어모아 봐야 뭐 발톱이 때가 되나? 에? 먼지가 되느냐고. 먼지도 안 되지. 예수 이하 이때까지 뭐 쭉 뭐 살아온 모든 뭐 기독교 뭐 가톨릭에 종사한 신부, 추기경, 목사, 뭐 권사, 장로 다 때려 모아 봐야 뭐야. 그럼 발톱이 때도 안 되는데 그 뭐 5,000명 그거야 뭐 발톱이 때가 되느냐고. 그런 차원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낮에 맑은 정신에 또 내가 한마디 했고, 그래서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도 내가 뭐 나서 가지고 뭐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참 그 허경영 총재님과 국가혁명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전 세계의 희망이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사부 일체가 되시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요, 군내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는 할까, 뭐 이런 입장 아니에요.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전략상.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전략상 어떻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 힘들지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총선 출마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257명 가운데 과거에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나가기가 예 하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그 첫째 경제적인 문제야. 땅 나가는데 그 돈이 그냥 뭐 1-20만 원 드는 게 아닙니다. 1-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최하가 1,500만 원은 그거는 아주 밑바닥이야. 그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있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 외에 이제 1,500만 원 기타 금거래 되고 그런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보수가 있느냐면 없다 말이에요. 무보수예요. 무보수. 무보수, 무특권. 그리고 자기 돈은 자기 돈 써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참 그 당선 확신이 그거는 이제 에너지의 흐름대로 이제 우리가 나간 거지만은 그 무보수, 무특권에다가 자기 돈을 경비를 써서 나가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뜻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내라도 이제 나가 희생을 하는 거지. 그래 하다 보니까 내 과거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 총체적으로 말이에요. 내 진짜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기누설도 되고 아직 말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하게 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인도해주는 어떤 천사님이 있다면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말을 못해요. 이제 그 조금 차원을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요런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제약을 받고 어떤 일정한 이제 그 장소에, 쉽게 말해 교도소라고 그러죠. 뭐 언어로 이제 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차후에는 그렇게 잘못된 일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라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서 가고 이제 거기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새 사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참 그 형은 판사가 이제 언도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정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1심, 2심까지 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모든 것이 다 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수가 들어가게 되고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형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또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말이에요. 변호사는 그 김광일 씨라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에 그 비서실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 계셨고 한데 그분이 내 변호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 일정한 형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총재님도 2년형이지만 나도 2년형이에요. 총재님은 이제 6개월을 좀 빨리 나왔지만은 나는 이제 한 1개월 빨리 나왔어요. 여하튼 간에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 속에 있은 거는 똑같은 공통분모예요. 거기는 1년 6개월 쉽게 말해 콩밥을 먹었고 총재님께서도 1년 6개월 콩밥 먹었고 나는 한 1년 11개월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직장생활을 진짜 모범적으로 했지. 하니까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표를 안 받아주는 거야. 회사 일을 잘못할 것 같으면 사표 쓰면 아이고 안 그래도 니는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사표 내니까 바로 이제 수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사표를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리고 니 나갈 것 같으면은 김성기 니가 나갈 것 같으면 회사 문을 닫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제 안 보내주고 나는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가야 되냐니까 공무원 시험에 이제 5년 지나서 5년간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죄를 짓고 쉽게 말해서 깜빵에서
뭐 교도소에서 출감해 가지고 5년 동안은 그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총재님께서는 10년 동안 정치 생활을 못 했었잖아요.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나는 5년 동안 공무원 선출권이 박탈당했다고. 그 5년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응시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무원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못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절충안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토요일, 그다음 공무원은 다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다 쉬잖아요. 거기 이제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한 달에 한 8일간 하고 8 곱하기 12 하면 96일 그리고 공휴일까지 일하면 한 100일 정도 돼요. 그럼 그 날에는 회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절충안을 해서 내가 이제 월화수목금은 공무원 생활하고 토일은 이제 회사에 나와가지고 알바식으로 회사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해줘도 얼마든지 그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사로 봐서도 이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은 한 달 내에 일해가지고 봉급을 예를 들어 100만 원 줄 것을 일주일에 2번만 나오니까 그 절반 정도만 줘도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주니까 회사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그래 절충안을 해서 한 몇 년간을 그래 했습니다. 몇 년간 그래 했어요. 그만 그렇게 했으면 회사 내가 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고. 안 그래요? 회사 생활을 삐딱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참 그런 건데 회사 일을 잘못할 것 같으면 거기서 놔두겠어요. 잘라버리지. 자르고 뭘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 모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7월 1일 날 아침에도 내가 그 강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그 박모모 씨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그분은 아직 현직에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가서 한번 물어봐요. 이번에 SBS에서 온 그 Y 이야기의 PD 담당자들 김성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막 알아보려고 무슨 알고 있는 사람은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SBS에서 방송을 몇 번 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제보를 한번 들어봐라고. 김성기가 어떻게 근무했느냐. 학을 띈다고. 세상에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 그런 말을 들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직원들한테 잘했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있는 말 그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친절한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비해 반해가지고 좀 삐딱하고 말이야. 좀 거만스럽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특히 중앙관리위원회 이거는 내가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신분이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중앙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조하고 앉아있는데 완전히 바꿔버려요. 장관급 지랄하고 잡았는데 이거는 한 서기관급이나 한 서기관이 4급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같으면 한 3급으로 확 낮춰버려야 돼. 1급, 2급도 안 돼. 한 3급이나 4급으로 낮춰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야. 앞으로 뭐 지자체 선거가 없어지잖아. 전부 다 국가에서 임명직으로 바꿔버리니까 말이야. 선거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대통령 선거도 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대통령 민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꿔가지고 말이야. 민의원들 그 100명 속에서 거기서 대표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위에 이제 총재님께서 황제가 되셔가지고 또 리드를 하게 되고 그래 되면은 지금 뭐 도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이거는 싹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거의 그냥 폐지하자 굉장히 축소가 되어 버린다고. 옛날처럼 무슨 부정선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급들이 말이야 부장판사고 뭐 대부분 판사고 이래 되니까 그 문화 자체가 좀 뭐라 그러나 아주 권위적이고 좀 뭐 그렇단 말이야. 이게 좀 불경스럽다. 국민들에게 공복의 상태에서 말이야 아주 곱신곱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뻣뻣하다고. 뻣뻣한 사람이 이번에 있었어. 내가 이번에
지내면서. 내가 그래서 뭐라 했어. 야, 이 사람아, 나도 공무원 생활을 근 28년 했다 이 말이야.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시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지만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르면은 말이야, 내가 이제 몰라서 좀 이렇게 뭐 좀 한 거 같으면 그것을 잘 가르치고 말이야, 거기서 잘 인도를 하는 그런 생각이지. 뭐 처벌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냐.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하여튼 말이 옆으로 갔는데, 내가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반 일반 사람이 이제 민간인으로 와서 공무원으로 관공서에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에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을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정규직이 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인천공항에 정규직이 많이 됐듯이 공직 생활에도 이때까지 민간인 신분에서 일을 하다가 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봉급도 상당히 올라가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채용했는데, 그건 뭐 위법이 아니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으니까 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어떤 사람인가. 그만큼 성실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공정 보도가 되는 거야. 이번에 국가혁명당에서 과거에 참 5대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죄명을 가진 분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30년간 굉장히 성실하게 회사에서도 일하고 공직 생활을 일을 하다가 이번에 참 국회까지 출마하게 됐다. 요래 해야 공직 보도, 공정한 보도가 아니냐고. 안 그래?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세븐하고 말이야, Y 이야기에서는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마치 이제 금년이 2020년 3월 달이잖아요. 4월 15일 총선이 있었는데, 마치 어떤 식으로 보기게끔 했느냐면은, 그런 과거에 큰 죄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끔 그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게 아주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건 내 혼자 방송이니까 내가 혼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잘못된 거다 말이야.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아보느냐? 모르잖아. 응? 바로 못 본단 말이야. 바로 못 보는 것은 그 PD들 뿐만 아니지. 우리나라에 있는 대가리에 먹물 들어간 사람들 말이야.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연세대학을 나왔든지 안 와. 지금 100살이 넘은 김영수 교수님이 허경영 총재님을 아느냐고. 모른다 이 말이야.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은 틀림없지만은 그게 없다고.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지금 내 20대 10대 초반에 있었을 때의 나의 하두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것이 내 10대 중반에 청소년기 시절 때 내가 품었던 하두였다고. 그래 가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뀌었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독교에 이제 가르치면 이제 몰두하게 되죠. 김영수 교수님의 영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중국이고, 도살장에서 도끼 들고 소의 대가리를 치려고 하는 놈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이제 우주 이것도 지금 우주 상공에 말이야, 며칠 전에도 인공위성 같은 걸 한번 쏘아 올리면 거기 60개가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계속 쏘아 올린다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우주상공에 뭐 만 몇 개, 한 2만 몇 개의 이제 뭐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말이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 뭐 이래서 여하튼 뭐 중국은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거라는 거야. 중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는 아예 그런 걸 엄두도 못 내고 따라올 수가 없다고. 중국이 2개 쌓아 올렸는데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호황이 중국한테는 안 오니까 중국을 못 따라간다고. 여하튼 간에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뭐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힘의 배경에는 기독교가, 그 사람들의 그 정신 구조 상태는 기독교가 있거든. 안 그래? 그거는 뭐 부정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나 오바마나 뿐만 아니라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말이야, 내가 보면 다 쓰레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취임을 할 때 손에 성경책 위에다가 바이블 위에다가 손을 넣고 취임을 하는데 그만큼 기독교에 그 영향이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너는 부정하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팔고 들어간 거야. 기독교를 믿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막강한 힘이,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미국의 막강한 힘이 종교에 있고, 미국의 종교 국교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파고 들어간 거야. 그래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가서는 기독교의 최고 문제는 인간 사후의 영혼 문제가 최고의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잘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10대가 이제 20대 넘어갈 때 그렇게 굳어진 거지. 의식이 굳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야. 이게 아주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서는 또 안 되잖아. 이 말을 이해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 거야. 그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화 시켜야 되는 것이 나의 최고 소원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근데 지어야만 되는 꿈인데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내가 괴로웠다 이 말이야. 무지무지하게 괴로웠다고. 그 아픔이 내가 신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아픔이 거기에 도달하면 터져버리거든. 펑 하고 터져요. 이 터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야. 깨달아지면서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돼요.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불교의 세계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위에 보면은 또 주역의 세계가 있고, 그 또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야. 안 그래? 이 세상에 예수만 있나?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만 있고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교도 있고 석가도 있다고. 또 보면 공자고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강정산, 김일부, 최수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무엇에 도달하냐면은 허경영 총재님한테 도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평생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말이야,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힌트 하나 주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에밀리종 사건이 생긴단 말이야. 어떤 에밀리종의 완성을 위해서 어린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종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참 더 이상은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 그래야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게 된단 말이야.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와 같은 거야.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그 종교 구도의 단계에서는 기본 기초의 단계인단 말이야. 기초.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이 세상이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깨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탐진치에 찌들려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고. 삼성의 그 정보가 말이야, 우리나라 어제 국정원장이 박지원 씨가 됐던데 참 나도 놀랬네. 저분이 참, 나는 국회의원 이제 여러 번 하고 이제 이번에 목포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이도 80이 넘은 사람인데 이제 뭐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났거니 생각했는데 뭐 졸지에 또 국정원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의 정보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삼성의 이제 정보력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다 멍텅구리잖아. 뭐 멍텅구리지.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니까 멍텅구리잖아. 총재님께서 진작부터 말이야, 파란 색깔을 삼성의 마크를, 파란색 바탕에 삼성이란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꿔라 수차 이야기했지만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멍청이들만 앉아 있는 거지. 국가정보원에 있는 사람들도 멍청이라.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다 멍충이란 말이야. 멍충이. 바보 천치다 말이야. 트럼프도 바보 천치이고 말이야. 뭐 다 그런 거야.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본다. 그거는 바보 천치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알아보는 날이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내가 하두는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전 세계를 바르게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 곧 다가온단 말이야. 그 얼마 남지 않았어. 뭐 2년, 뭐 법적으로도 2년도 안 남았잖아. 법적으로 해도 뭐 22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래 남았는데, 그러니까 2년이 안 남았는데, 모든 그 우리나라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 기타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래를 파악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중간 탈락이다 말이야. 중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운이거든. 그리고 볼 때는 그게 상당히 가까웠다고 볼 수 있잖아. 오늘도 그 박경재 씨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탄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온나, 뭐 이현재 목사인가? 어떤 목사님이야. 욕을 되게 많이 하던 그 목사님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방당 하야하라 했었는데, 정강훈 씨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터져가지고 결국 중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야. 그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거는 내가 모르지. 그러나 끝까지는 못 가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대통령으로 이제 되는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고. 그런데 그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가리에 먹물든 사람들이, 조금 배운 사람들이 이제 깨쳐야 되는 거야. 어제 보니까 좀 깨치고 있다 그런 말이 또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뭐 비종교인도 있고 절개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뭐 김해의 이수찬님이라고, 목숨 숫자에다가 뭐 차는 뭐야, 뭐 수명이 하여튼간에 길어진다 이런 말인데, 그분 생년월일이 1963년 11월 13일이더라고. 그분도 말씀도 잘하시고 생긴 것도 또렷또렷하게 생겼었던데, 그런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를 2020년 3월 1일 날 처음 봤다더라고. 그래 보고 또 보고 하더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자가 좀 됐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우리 국가혁명당 김해시 모임에 오셨던데, 이제 그런 분들, 그거는 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석각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깨치가지고 한마디씩 해가지고 알아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천지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니까, 이제 드러나고, 여하튼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샨사댐이 오늘 내일 뭐 붕괴를 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일본에서 후지산도 터지니 많이 이랬었는데, 일본의 지진 문제, 또 뭐 중국에서도 뭐 지진 문제, 샨사댐 터지는 거, 메뚜기가 재앙이 내려온다는 거, 일단 뭐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하여튼 간에 여러 자연재해를 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말이야. 이런 걸 겪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금 이제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말이야, 마스크 안 끼면 버스를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요.
그거 하다가 뭐 반항하다가는 뭐 그 벌금 내거나 구속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가서는 올 하반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올 하반기부터는 대대공황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유당 시절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자유당 시절 때는 그 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당선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이제 그 가고